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코로나 때부터 현재까지 시장의 상황을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에 들어오시면 여러 콘텐츠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시장에 이렇게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이해가 를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최대한 압축적으로 지금 시장에 20년도부터 코로나 때부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영상 녹화를 시작을 해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코로나 때부터 보죠. 코로나 당연히 정말 알 수 없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떨리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던 부분이었다. 지수가 박살이 났던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코로나가 국내에 처음 들어와서 왔을 때는 별 반응이 뚜렷하게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2월 되고 3월 되면서 쭈루룩 내려간 그러한 흐름이었고,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히 국내에서 확진자가 20년도 1월에 나왔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1월 달에는 특별하게 흐름이, 물론 여기서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특별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이후에 나오는 흐름에서 굉장히 특별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2월, 3월 막 떨어졌고, 그런 가운데서 여기가 환율도 막 올라갔었고, 환율의 고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가장 낮아진 시점이 요쪽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여기서 이제 미 연준이 지금 글로벌 상황에 대비해서 각 국가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을 하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도 내려대면서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한 모습이었다. 또 누군가는 그 금리를 과하게 내려대는 게 오히려 요 하락을 좀 더 자극을 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일단 좀 약간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러한 연준의 뭔가 액션으로 인해서 일단 저점은 잡았고, 또 반등이 나왔는데, 워낙 우리나라 증시가 항상 박스 피다 하면서 굉장히 움직였던 전력이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요렇게 흐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가 지수라는 게 V자 반등이 나오기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모든 종목이 정말 다 떨어졌었고 다 일제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렇지만 그 쉽지 않은 게 나왔었던 요 구간이고, 당시에 한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정도도 아니죠. 한 이 정도 올라왔을 때도 결국 다시 떨어져서 W자 잡을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반전을 일으키면서 V자 반등하면서 오히려 급락하기 전에 고점도 제끼고, 또 심지어 거기서 지켜주는 흐름까지도 여기서 나오면서 지수가 쭉쭉쭉 올라갔고, 이 구간에서 특히 요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주식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처음으로 주식을 접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인 점은 대형주들 위주로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고, 근데 그러한 부분 현재로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대형주 잘 모르니까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아무래도 내가 아는 회사 위주로 매수를 하면서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상승을 하면서, 대형주 사면 무조건 오르는구나 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고정관념을 좀 만들어 주기도 했던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시세의 당시에 외국인도 기관도 조금 보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었고, 특히나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V자 반등 안 나올 줄 알고 다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V자 반등이 나왔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다 외국인 기관의 물량이 개인들한테 오히려 뺏겼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왔던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을 갈 거다라는 의견이 막 나오면서 고점을 찍은 게 1월 11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과열의 과열. 이 삼성전자가
8%의 하루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 날에는 9%의 상승 변동성을 보여주고 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흐름 없이 부진하다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조금 다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이 결국 지수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요 지수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같이 고점을 찍긴 했었어요. 이날 고점 찍긴 했는데 고점 한 번 더 여름에 한 번 더 제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좀 부진하는 가운데서 다른 대형주들이 끌어올려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부분이었고 그런 가운데 6월에 고점을 찍고 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이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중국의 헝다 이슈,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한 지금도 계속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로 그 빌황 사태라고 해서 이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을 해서 그 대형 투자 은행들의 어떻게 보면 엿을 매긴 의도하진 않았지만 본인도 계좌가 완전 그 매매가 녹아버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분이 투자를 주로 많이 했던 게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중국이 이 성장주에 대한 규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때려 맞았던 부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 성장주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작용했던 중국 당국의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이었던 기억에 남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하도 워낙 이슈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전에 확실하게 딱 기억에 나는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21년도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때부터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나온 부분이었죠. 그리고 제가 정말 과거의 영상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유동성에 대한 회수가 작업이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꽤 많이 과거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몇 차례 좀 이야기를 드렸었기도 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좀 나왔던 측면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금리가에 대한 부분이 인상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또 그러한 부분이 현실화 되면서 또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이 저금리 시대에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성장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냈던 그런 기업들이 특히나 코로나 속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하락을 한 부분이 발생했고 또 중국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그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까지도 우리 종목들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규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던 부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 결과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이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의외의 액션이 뭔가 나옵니다. 사실 이 유동성 회수가 긴축이라는 게 유동성을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그냥 스무스하게 회수가 되었으면 시장에 그렇게까지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본인들은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하지만 전쟁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악재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소비를 굉장히 많이 만들게 하는 이 전쟁 물자를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과거의 전쟁 사례 때 전쟁이 위험감에서 지수는 떨어졌지만 글로벌 증시들은 전쟁이 터지고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갔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터지고 그런 부분이었다면 과거처럼 물자들을 찍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소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수는 공포감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코로나 상황이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좀 긴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전쟁까지 터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공급망에 대한 훼손들이 있었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훼손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자극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도 물가 자극 안 해도 유동성 푸는 것만으로도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자극되는데 공급망까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결국 긴축을 더 강도 높게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전쟁까지 터져서 골치 아프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정말 정말 욕 나오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전쟁에 관련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 뭐 저도 당시에 좀 예측이 좀 틀렸던 부분은, 러시아가 정말 금방 끝낼 줄 알았어요, 전쟁을.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애초에 우크라이나는 그 동부 지역과 내전이 크림반도 러시아가 병합한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지역은 이미 내전 상태였습니다. 내전 상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 지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군이라고 할 수 있죠. 반군 및 그 친러 성향의 그 반군들과 같이 도우면서 순식간에 그 동부 지역 장악하고 끝낼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던 부분이었고, 한 3일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당시에 전쟁 초기에. 그리고 뭐 전쟁이 나기 전에는 다들 안 날 거라고 막 생각하고 행복회로 약간 돌린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미국은 계속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었던 부분이고 전쟁이 났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하여튼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러시아가 얘네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은 하여튼 미국을 좀 따라하고 싶었던 건지 전쟁을 좀 다르게 진행합니다. 다르게. 원래 러시아 스타일은, 그리고 얘네가 전쟁이 아니라고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러시아의 전쟁 스타일은 화력으로 때려 붓고선 들어간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 지역의 그런 우군들과 같이 그 지리의 밝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그 동부 지역의 친러 반군과 합세해서 그렇게 액션이 나오고 빠르게 장악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러시아가 군대에 대한 뭔가 개편을 미국식으로 약간 했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또 약간 미국식의 그런 전투 및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러한 액션을 우크라이나에서 보이면서 동부도 흔들리고 또 딴 데도 흔들었죠. 그러면서 뭔가 이 보급도 그렇고 뭔가 뭐 이상하게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의도한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이 특별 군사작전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 아무도 안 믿지만 어쨌든 어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화력을 때리면서 가기도 좀 애매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좀 이상한 전쟁의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피해도, 사실 전쟁이란 게 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어차피 무조건 나는 거라면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전쟁 전에 전쟁만 있던 것도 아니고 앞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붕괴도 있었다라는 거 분명히 생각을 해봤을 때 다 꼬여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발생했던 부분인데, 각종 워낙 소위 말해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해서 정말 그 재고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미 꼬여 들어가 있는데 전쟁까지 발생하고, 그러면서 글로벌 원자재 값이 다 요동치고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도 인플레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었던 가운데 전쟁까지 발생하니까 더욱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주면서 강하게 긴축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파월 의장이 본인이 연준 의장 한 번 더 해먹고 싶어서였는지 인플레 걱정할 거 없다 망발을 해댔던 부분이었고, 그 전후로 전쟁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게 해당 발언이 1월달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 2월에 전쟁이 났으니까 물론 파월이 전쟁까지 예상 못했을 부분이기야 하겠지만, 그 부분이 어쨌든 굉장히 큰 실책이었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연준의 그런 스탠스는
일단 우리부터 살겠다라는 관점으로 거의 달려나가고 있어서 이 다른 나라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내부적으로 봅시다.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산업에 여러 분야들이 있고 한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수입을 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원자재 값이 다 건드려지고 하다 보니까 수입에 대해서 돈 나갈 것 많고, 물론 수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돼서 최종적으로 수출이 최대한 돼서 이 부분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는데, 여기 수입 같은 경우도 이제 전쟁이라든지 또 심지어 중국의 그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들도 계속적으로 받고, 굉장히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다 꼬여 들어가는 부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수입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도 저조해지고, 또 수출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좀 둔화되고, 또 여러 우리가 수출하는 것 중에는 자동차 말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PC라든지, 특히나 P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근데 이 PC라는 게 충분히 당연히 수요 둔화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워낙 땡겨서 사들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융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의 악질적인 공매도, 물론 공매도가 무조건적으로 100% 지수를 하락으로 이끈다라고는 못해요. 하지만 상당히 기여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 이 공매도가 이제 방해를 하면서 지수 이 반등을 막는 역할은 상당히 하는 부분이다. 이 공매도가 공매도를 하면 시장가로 던지진 못해요. 이 호가에 걸어서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시장 조성자는 시장가로 어느 정도 매도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업틱률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누가 사줘야지만, 이 매도 1호가 2호가 아니 더 위에 달아도 누가 사줘야지만 공매도가 체결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누가 이렇게 사줬어요. 사주고 그 이상 강한 힘으로 밀어 올려야지만 어떻게 보면 공매도들은 손해가 나고 주가가,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누가 사줬는데 또 공매도 넣고 하면은 여기에 벽이 단단해지면 누가 사다가도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던지고 하고 또 주가는 빠지고 공매도 내려오면서 막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공매도가 우리나라만 있냐, 하지만 다른 나라도 다 있고 한데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문제되냐라는 것은 바로 그 기간값이라는 거죠. 기간과 외국인에 대한 그런 공매도에 대한 상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고, 개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풀어줘 드림 그런 정책적인 액션이 나왔긴 합니다만, 아직도 개인이 공매도를 치기에는 수량 확보라든지 기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수수료도 비싸요. 일단 그냥 매수보다 이 공매도 그 대주거래, 개인의 공매도는 대주거래죠. 그런 부분에 수수료 비싸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해드린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들이 좀 뺏어가고, 또 그러면서 따라온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대형주를 위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사주면서 더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까? 시간과 가격으로 조정을 하면서 굳이 강하게 그 매수를 해주면서 사주면서 주가를 부양하기엔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펀드 자금도 좀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외국인들 지금 글로벌 자금 같은 경우도 현금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에서 뭔가 거래를 하는 자금보다 대기 자금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대체 투자라는 부분 쪽으로도 갔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 수익을 내고 빠진 부분들도 있고, 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들도 굉장히 활발했다 지금 저조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미 증시가 기침하면 우린 좀 굉장히 알아눕고, 또 중국 증시가, 홍콩 증시가 막 빠지면 알아눕고, 또 심지어 베트남 증시, 또 다른 증시까지도 빠지면 정말 아파하는 우리 증시가 연출되면서 현재까지 온 게 현재의 지수 상황이고, 또 추가로 최근에는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라든지
그리고 영국이 아주 악당, 거의 뭐 빌런이라고 표현하는, 악당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역사에 있어서 뭔가 국제 분쟁에 있어서는 이제 영국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인데, 최근 금융시장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정책적으로 이상한 오판을 하면서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이슈들이 발생했던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코로나 유동성을 달렸지만 그 유동성 회수를 스무스하게 잘 돼야 되는 판국이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완전히 꼬여버린, 그리고 또 중국의 그런 액션들,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과도하게 봉쇄하면서 그런 글로벌 인플레에 대한 자극을 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한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틀에 대한 부분은 다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좀 보시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어제 같은 경우, 원래는 오늘 했어야 돼요. 오늘 했어야 되는 건데, 어제 인상을 한 부분인데, 한국은행 총재의 출장 일정으로, 그런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준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아까도 다시 한번 좀 넘어가서 이야기 드리면, 여기서 저금리 시대의 성장주들이 그런 금리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면, 긴축 시기에 그런 부분이 거꾸로 마이너스의 요소를 작용하면서 떨어진 부분이고, 그런 대표 종목이 네이버, 뭐 카카오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조금 최근에 외국인 수급 괜찮고, 외국인 SK하이닉스 최근에 굉장히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중간에 이거가 있었네요. 반도체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드립의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을 안 좋게 영향을 줬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내용들이 다 이게 꼬이고 얽히설키해서 짜증나는 상황인데, 정말 쉽게 정리하면 코로나 로 인해서 유동성 증가, 그 다음에 이게 스무스하게 회수가 돼야 되는데, 뭐 제로 전쟁이 터진 부분이고, 그런 사이에는 이제 공급망 악화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 공급망 악화를 자극한 데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뭐 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시 이제 뭐 마무리를 좀 이제는 좀 해보면, 너무 영상이 길어졌네요. 마무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 지난 3년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세한 뭐 최근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입장하셔서 들어오시면 진행을 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